1월 20일 시황 한번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엄청 양호한 편입니다. 아직 2시 반이라서 시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엄청 지금 괜찮은 상황이고,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빠졌어요. 거의 한 1%씩 3대 지수 모두 빠졌고, 최근 들어 나스닥에 비해서 S&P가 상대적으로 엄청 양호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나스닥 차트거든요. 나스닥 차트를 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의 저점을 거의 다시 한번 깨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요거는 S&P인데 S&P도 물론 많이 빠지긴 했지만 작년 10월을 보면 아직 10월까지의 저점은 안 나왔죠. 상대적으로 기술주에 비해서 가치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를 좋게 받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거는 캐시우드의 아크펀드인데, 아크펀드는 나스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또 최근 흐름을 보면 떨어지는 강도가 엄청 커지면서 거래량도 엄청 실리고 있거든요. 점점 매도 세력이 좀 커지는 모습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미국 주식을 보면 혁신주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엄청 많이 빠지고 있어요. 유니티나 오토데스크, 세일즈포스, 엔비디아, ASML 이런 회사들이 캐터필러나 쉐브론 이런 가치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수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최근 들어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시황이나 아니면 뉴스거리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틀 전에 발표된 경기지표 중에서 유로존 경기 전망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예측치가 29.2였는데 발표는 49.4로 이렇게 조금 높은 모습이 나왔죠. 거의 급등한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요 독일의 경기 전망 지표도 엄청나게 양호하게 나왔어요. 예측치가 32였는데 요것도 51.7 발표가 나와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이 보였고, 요거는 근데 아무래도 유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확진이 먼저 생기고, 그래서 요게 영국 같은 국가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영국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인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죠. 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또 발표된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었는데 요거는 또 급격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요거는 또 물가가 많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니까 요거는 또 분명히 안 좋은 이야기고, 영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측치가 3.5였는데 4% 발표가 났고, 요거도 지금 꺾이는 모습이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나왔는데 요거는 진짜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측치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죠. 요거도 분명히 안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아직까지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경기 사이클에서 지금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저점이 어딘지는 우리가 파악이 불가능하죠. 한번 미국 FOMC가 있는 한 2월 말이나 3월 이때까지는 한번 계속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눈여겨볼 만한 기사 중에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국有기업이 이제 디폴트 헝다건설 프로젝트 인수 관련한 기사가 떴어요. 아무래도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헝다 디폴트 관련한 문제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공산당이 나서서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또 여기 보시면 중국 국유기업이 헝다 부동산 자회사 인수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이미 헝다 자회사 2곳을 인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요것도 어느 정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이건 중국 GDP 성장률인데 최근 들어 이렇게 많이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올해도 아무래도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중국 GDP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이제 중국의 지준율도 이렇게 낮추고, 또한 최근에 중기자금 대출금리도 이렇게 많이 낮췄죠. 그리고 LPR도 이렇게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이 봉쇄 정책에 대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긴 할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나선다 그래서 이게 잘 풀리면 다행인데 만약에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좀 국제적으로 여파가 좀 크게 미칠 수도 있어서 요거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유 가격인데 최근에 엄청 거의 80불을 돌파하고 지금 86불까지 돌파했어요. 90불도 돌파하려나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원유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이 원유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오를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오르는 거는 최근에 본래 추운 날씨가 되면 이렇게 에너지 수요가 엄청 많이 늘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동에서 뭐 드론 가지고 뭐 공격하고 뭐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펼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지정학적인 이유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펙에서 이렇게 하루 40만 배럴 증산하기로 목표치를 정했는데 일부 투자 국가에서는 이게 증산을 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유 때문에 원유 가격도 오르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경기 사이클이 제대로 안 온다 그러면 이 원유에 대한 가격이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국가별 원유 생산치인데 보시면 중동 국가들이 되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UAE 같은 경우도 거의 한 8등, 이란이랑 이라크 이런 곳이 엄청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런 곳들이 많은데 전부 다 지정학적으로 최근 들어 계속 이슈가 터지는 곳이죠. 근데 최근 들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우크라이나는 보시면 거의 한 61등의 위치에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원유 관련된 거는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계속 드론으로 공격하고 이런 중동 국가들 때문에 유가가 더 오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미국에서 가격 상한제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거의 공산당 빨갱이죠. 가격 상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물가가 실제로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공재화에 대한 가격을 동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격 상한제까지 만들기는 거의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최근에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거의 3번이나 올렸죠. 그래서 그 대신에 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계열이 점점 가파르게 오고 있고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거의 한 1.86%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럴 때 개인적으로 국채를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작년쯤에 이제 미국에서 연준에서 달러를 엄청 뿌려대면서 달러 가치가 거의 진짜 바닥을 기었어요. 그때 당시에 달러를 사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위에 좀 많이 했었는데 거의 많이 듣지를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달러 대신에 주식에 대한 투자 그런 붐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근데 주식이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달러가 거의 1200원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은 안전자산 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채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2.6%에 달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요거는 제 생각으로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금 가격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좀 많이 올랐죠. 금은 보통 앞으로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불확실할 때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금도 한번 생각해 보면 괜찮다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최근 들어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세요.